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HPSP입니다. 하이 프레셔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약자이죠. 특히나 이런 고압 수소 어닐링 조언에서 반도체 웨이퍼의 이런 수율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글로벌하게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HBM 관련된, 그리고 또 선단 쪽 이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HPSP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글로벌하게 양산단 태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익률이 현 시점 50%가 넘어가는 진짜 괴물 같은 종목이죠. 신규 상장 이후에 꾸준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고, 특히나 한미반도체 곽동신 부회장이 상장하기 이전부터 지금 콜까지 생각을 하면 실질적인 최대 주주라고 봐야겠죠. 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다가 상장 이후에는 HPSP 지분을 줄여가지고 최근에는 한미반도체 지분 자체를 꾸준히 올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일부 좀 지분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경쟁력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꾸준히 HPSP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새롭게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설 연휴 이전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로 마감하는 기염을 토했고 HPSP가 따라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어요.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한미반도체 상한가 갈 때 HPSP 거래대금도 상위 18위 안에 올라올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강세, 신고가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 새롭게 세워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따라가는 거죠. 엔비디아 올라가면서 당연히 직접적 수혜받을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신고가 새로 썼고, 마찬가지 한미반도체 신고가 새로 쓴 데다가 HPSP까지. 즉 HBM 그쪽에 장비 들어가고 있는 쪽으로, 이런 본딩 장비 업체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최근에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실질적 수혜, HPSP도 관련된 이런 선단 쪽 실질 수혜 받으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 독점적으로 HBM 납품하는 쪽이 결국은 하이닉스고, 하이닉스와 같이 가는 쪽이 한미반도체, HPSP 이런 종목들이니까요. 이쪽이 11월 중순에 신고가 뽑고 나서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왜? 11월 말부터는 결국 삼성전자 쪽 온디바이스다, CXL이다 이런 종목들이 돌았었고, 이런 종목들이 11월 중순 12월까지 갔었고, 그리고 1월 초부터는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한글과 컴퓨터를 중심으로 이스토소프트,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플리투, 포바이포 이런 종목까지 올라간 이후에 샘 올트만 방한 이후에 그런 종목들은 좀 차익실이 세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PBR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1월 말부터 유독 강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 신고가, 2월 20일날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 있죠. 가이던스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이러한 종목들은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지만, 신고가 나가면서 엔비디아가 글로벌하게 AI 칩들을 종목들을 좀 선두적인 역할, 그랬고 가장 선도적인 종목으로서 역할을 해주면 그 밑에 단에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재차 힘을 내는 거죠.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선단 공정 확대, TSMC 지난해 4분기 실적 선방, 초미세 공정, 호조, 5나노 이하 매출 절반 넘겼고 설비 투자 지속이 되고 있죠. 최근에 3나노 넘어가지고 2나노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지금 그 라인대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이 선단 쪽이 거의 필수로 지금 쓰이는 신장비가 HPSP가 하고 있는 이런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고, 25년부터 2나노 공정 양산도 준비를 한다. 보시게 되면 한토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죠. 목표가 56,000원 상향. 4분기 이런 프리뷰를 보게 되면 실적은 그렇게 썩 안 좋았어요. 전분기 대비 역성장 불가피, 왜 감산기조 이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선단 쪽에서는 그래도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HBM 쪽은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죠. 4분기에는 대부분 비메모리 고객사 향으로 이뤄진 거고, 전분기 대비 약 30% 수준 감소, 일시적인 하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올해 이런 부분 성장을 할 것이다. 다만 기대치 자체는 약간 하향 조정한다. 근데 실적 기대치 하향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지금 보시면 상향했어요. 이게 포인트죠. 실적 추정치 하향이면 보통 목표가도 꺾고 팔자 이런 분위기인데 오히려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눈높이를 다소 하향했으나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거죠.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은
이런 장비의 역할과 독점성 고려할 때 시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신규 장비 이런 부분 뿐만 지금 고압 수소 어닐링 이런 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신규 장비인 고압 옥시데이션에 대한 콜도 지연이 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하반기 중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PER 42배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싸다 비싸다 하는 걸로 이 종목을 사기에는 부담스럽고요. 오히려 글로벌 독점 그리고 아직까지 반도체가 삼성전자 적자 우리가 사분 실적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런 부분에서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고퍼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러한 종목이 아닐까. 한미반도체와 더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 경쟁력 부각 이런 부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34년까지죠. 또 고압 가스 기반의 반도체 기반 열 처리를 위한 온도 제어 뭐 이런 부분 2030년도 막 이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경쟁력을 이어간다는 거죠. 공정 미세화 3나노, 32나노, 16나노 이하 적용 불가 타사 장비 그리고 온도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수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저온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1100도까지 공정 온도인데 450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그죠? 진입장벽, 높음, 글로벌 독점. 이게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독점.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 다소 약간은 눈높이보다는 약간 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쟁력 이어가고 포인트가 되는 게 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는 글로벌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거죠. 자, 이런 포인트로 계속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 고퍼일 때 현 시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앞에서 체크를 했었던 하나 쪽에 관련된 리포트 포인트는 다 말씀을 드렸었죠. 기대감 반영해 나가는 모습 한미반도체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가 몇 달 쉬긴 했었지만 재차 상한가까지 뽑아버리는 모습이 지난주에 나타났었죠.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하면 고퍼적인 종목들 단기적으로 괴리 고려하면 부담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상향 이런 부분이 이어졌었고 2월 초에 시장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반도체 조정 나올 때 나온 리포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목표가 상향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따라가 봐야겠죠. 오늘 신고가 새로 쓰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고요. 목표가 종가 기준 21선 이탈시까지 추세 추정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중장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21선 기준이지만 이런 부분이 좀 이겨 벌어지면 한번 좀 챙길 거 챙겼다가 또 주봉단 이런 흐름도 계속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기니까요. 아예 최소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일봉도 일봉이지만 일봉에서 이겨 벌어지면 좀 챙겼다가 조정 나오면 주봉상 이 흐름 따라가는 형태로 좀 더 길게 끌고 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손절가 마찬가지 종가 기준 20선 이탈 시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로서 1차적으로는 좀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벌어지면 좀 팔았다가 좀 주봉상 흐름 깨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관심 가지고 HPS는 추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HPSP 같이 점검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저희가 화요일과 목요일날 오후 12시 30분에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방송 만들어 가니까요. 많은 참여 또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